오늘은 대량 등록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컨텐츠가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파이 대표님을 모시고 대량 등록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파이 대표님이 엄청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소개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화면 보면서 제 PPT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 파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본명은 이도인이고요. 예, 부산에서 이제 이커머스를 시작을 했어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 2020년 8월에 이제 이커머스 시작했거든요. 부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부업으로. 좀 그 겁이 많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원래 그 직업이 뭐였어요? 그거요. 그 얘기하면 안 좋아하던데. 네,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이커머스로 넘어오시고 돈을 좀 버신 다음에 공무원을 때려치우셨거든요. 와, 또 때려치웠다며. 네. 그 공무원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하신 분이었어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오셨는데 공무원 준비도 한 몇 개월 안 하시고 다셨다가 집에서 좋아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에 발을 들인 다음에 공무원 그냥 작년에 때려치우고 이제 이커머스에 올인하신 분이셔가지고 뒤가 없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뒤가 없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 할 때 이제 급여 받던 거만큼 빨리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그때는 꽤 빠르게 버는 게 올라갔어요. 3개월 딱 지나니까 제 월급만큼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이게 재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직원도 뽑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1년 딱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대량 등록을 저는 시작을 했어요. 예, 대량 등록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중국 구매 대행 위주로 이렇게 일을 했고, 2021년도에 안 적혀 있지만 한 8월쯤에 제가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중국 구대를 본격적으로 했죠. 2022년도에는 또 명품 사입도 시작하고 명품 사업도 시작하고, 예, 2023년도에는 좀 사업이 안정이 돼가지고 병행 수입도 하고 컨템포러리 브랜드도 병행 수입하고 중국도 하고 건기식도 하고 이렇게 브랜딩 사업까지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월 매출 뭐 한 3억 정도 내고 있고, 브랜딩으로 한 것들도 이제 좀 자리 잡아서 이제 월 매출 1억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더망고 베스트 파트너 강사로 일단 있고, 누적 수강생은 한 800명 정도 되고, 더망고에서 있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7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대량 등록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들 다 궁금해가지고 오셨잖아요. 대량 등록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시작할게요. 대량 등록이 뭘까요? 대량 등록은 뭐냐면 일단 프로그램을 써서 많은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 이게 대량 등록이에요. 그리고 대량 등록이 왜 필요할까? 대량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쇼핑몰에 상품을 뭐 똘똘한 거 한 두세 개 놔두고 이렇게 막 퍼부어가지고 여기 막 꾸미고 가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펑 터트려가지고 매출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상품을 많이 놔둬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유입을 잡아가지고 자연 노출에 기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상품 수를 많이 등록하면은 팔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왜 필요할까? 이거는 다루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내가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경우는 대량 등록으로 접근하긴 어려운데, 두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량 등록으로 하면은 효율이 참 좋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제 닭등이라고 수동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상품 등록하고 쿠팡 등록하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없이 나의 노동과 힘으로 하는 건데, 이제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품, 여기서 많은 상품이라는 거는 하루에 5,000개에서 1만 개의 상품을 내가 입점한 모든 플랫폼에 자동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역시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예, 그 대량 등록이라는 단어가 엄청 생소하고 어렵고 막 프로그램이라 해서 복잡한 것 같지만, 모든 일은 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사실 다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효과를 보기가 좋은 온라인 커머스 사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대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방에 보면 이제 대량 등록 안 하면 쇼핑몰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고를 두고 하는 경우에는 대량 등록하면 안 되죠. 재고를 두고 할 경우에는 그 재고 둔 상품들만 열심히 띄워야 되는 거고, 재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량 등록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대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품군이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보로 돈을 버는 상황에서 대량 등록을 한다, 무재고에서 대량 등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재고에선 대량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재고는 왜 대량 등록을 할 수 없는가? 뭐 무재고는 왜 대량 등록인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고라고 적혀 있죠. 재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쇼핑몰 시작하면은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하잖아요. 물건 사서 장사를 하면 이제 내 눈앞에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 창고에 물건이 있죠. 여기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상세 페이지도 꾸미고 그 상품명도 꾸미고 이렇게 하면은 상품이 있으니까 꾸미기가 쉽죠. 근데 내가 그 물건을 사서 이제 장사를 하려면 개수를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공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두고 장사하는 건 양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아마도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입을 한다는 뜻이고, 사입은 위탁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도 직접 포장해야 되고 택배사랑 계약도 해야 되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부자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고를 두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다 위탁 판매, 재고 없이 판매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무재고, 재고 없이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무재고는 그 사실은 특수한 상황이죠. 특이한 상황이죠. 옛날에는 이제 남의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도소매의 경계가 좀 무너진 시대다 보니까 도매로 사는 것보다 소매로 사는 게 더 싼 경우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잘 접근하면은 소매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남의 물건을 팔게 되면 정보만 나열해가지고 상품 수만 늘리면은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늘리기 쉽다. 이게 무재고의 장점이 될 것 같고, 무재고의 단점은 다른 사람의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꾸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단점이 정확하게 극명하게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잘 팔리게 꾸미는 교육, 전 가공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 팔리게 꾸미는 교육을 해요.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뭐 잘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올린다고도 하고, 상품명을 잘 지어서도 매출을 올린다고도 하고, CPC 광고를 뭐 잘해서도 매출을 올린다고도 하고, 뭐 카페 침투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린다고도 하고, 뭐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이제 교육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와 무재고의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사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잘 팔리게 꾸미는 교육이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물건이니까, 내가 사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내가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서 진짜 이거는 어떻게든 터트려가지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만들 수 있죠. 계속 물건도 공급받고, 물건 내가 갖고 있으면 또 보내기도 편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내가 잘 팔리게 꾸미는 교육을 통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판다면 여기선 좀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저랑 그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인 게, 저는 수동 등록을 하고 도매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상품명을 잘 짓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후킹하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파이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남의 상품으로 왜 상품명을 잘 짓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를 돌리냐, 네 상품도 아닌데,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동 등록은 나름대로 도매 사이트에 남의 상품을 잘 팔기 위한 방법인데, 대부분 교육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상품을 좀 더 멋있게 해서 상위로 주식해서 판다. 근데 파이 대표님은 하는 대량록은 저랑 정반대의 개념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런 교육들을 대표님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뭐 SNS 광고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돌아다니면서 뭐 상세 페이지를 잘 꾸며야 된다, 상품명 잘 꾸며야 된다, 광고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교육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듣고 만약에 내가 상품을 하나 띄웠다 칠게요. 근데 그 상품이 내 상품이 아닌 경우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 교육을 듣고 만약에 매출이 팍 뛰었어요. 자, 뛰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때요?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할 확률 자체도 낮겠지만, 시중에 있는 재화들은 성격이 공급이 원활한 재화들이 잘 없어요. 품절을 자주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띄운다 하더라도 매출이 2,000씩 3,000씩 바뀐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막상 주문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품들이 어쨌든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급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장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품절을 겪게 되면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꾸며가지고 올렸는데 장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 더 꾸며야 돼요. 그럼 또 막 꾸며가지고 또 다음 걸 또 했는데 그게 또 품절이 걸려버려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을 내가 다행히 꾸며가지고 잘 팔았어요. 그럼 2,000, 3,000씩 막 매출이 날 거예요. 이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매출이 2, 3천 정도 나오고 있다. 행복하죠? 행복하죠. 예. 마진 뭐 한 20% 해가지고 한 달에 한 4, 500 벌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이 경우에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막 팔고 있는데 대표님 상품 우리가 올린 상품 어떤 상품이에요? 남의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이겠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뭐 도매국이나 뭐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남이 가져갈 수 있죠. 뭐 1688이나 네. 뭐 중국에서 그냥 가져오는 공장제 상품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 상품을 나만 올릴 수 있을까요? 뭐 아무나 올릴 수 있죠. 그렇죠. 내 상품이 만약 팔리기 시작하면 내 구매자들도 이 상품을 보게 될 거지만 네. 구매자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도 내 상품을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훌륭한 교육 재료로 쓰인다고 하는 거죠. 교육 자료가 돼요. 내게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해요. 이거 상품명 잘 지었네? 이거 상세 페이지 이렇게 막 꾸몄네? 이거 1688에 있는 이 상품인데? 이거 도매국에 있는 이 상품인데? 이거 가져와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파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구나. 수요가 여기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자가 바로 생긴다는 거죠. 경쟁자 생기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품이 일단 좋은 모범 케이스가 돼 있으니까 상품명 보면서 이 상품명은 이 중소형 키워드로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키워드 중에서 좋은 키워드 몇 개 더 넣어가지고 상품명 일단 예쁘게 꾸미고 상세 페이지도 더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구매 전화를 이뤘구나 A/B 테스트 했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런 자기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좀 더 상세 페이지 예쁘게 만들고. 그러면 한마디로 남의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남들이 경쟁사가 그 제품을 보고 그거보다 더 싼 단가로 똑같은 상품명으로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뺏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되면 바로 이제 내가 2만 원에 팔고 있으면 19,8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럼 똑같은 한 페이지에 비슷한 썸네일에 상품명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네. 가격 낮게 해서 이제 가격 싸움을 계속하니까 마진을 먹기 힘들고 그 상품은 결국 죽게 되고. 그렇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상세 페이지 만들고 상품명 만들고 광고해 놓은 거 뺏기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예. 매출이 이렇게 팍 떴다가 그렇게 경쟁자들이 출연하면 한 명만 출연 안 해요. 나올 때도 한 5명, 6명씩 이렇게 와르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착륙 그래프 쫙 그려가지고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공급업자죠. 만약에 공급업자가 또 알게 되면은 예, 자기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내가 15,000원에 팔고 있으면 나보고 16,000원에 팔아라고 해요. 왜요? 자기가 15,000원에 팔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나온 상품을 꾸며서 판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남의 상품을 안 팔면 누구 상품을 파는 거예요? 결국은 다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 사입하는 사람보다 남의 상품 파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상품을 꾸며서 파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남의 상품을 안 꾸미고 어떻게 팔아요? 많이 올려서 팔아야죠. 그래서 양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올려놓은 상품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팔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파는 거죠. 네, 이제 다음.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무재고에 대해서 이제 약간 더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대량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이랑 구매대행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대표님은 위탁이랑 구매대행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요? 위탁은 국내에 있는 제품을 팔면 내 제품 말고 남의 거 팔면 위탁이고 네. 구매 대행은 해외에 있는 거를 대신 사주는 게 구매 대행 아닌가요? 방금 이제 국내란 말이랑 해외란 말을 붙여서 했잖아요. 맞아요. 네. 위탁은 그럼 국내 거고 구매대행은 해외 거고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단어의 이제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위탁이란 건 누군가한테 어떤 권리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할 권리를 받아서 하는 게 위탁이고 네. 구매 대행은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권리를 안 받았는데 대신 사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붙긴 하거든요. 예. 국내 위탁이라 말을 많이 하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 그거 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위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 위탁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막 해외에 있는 판매업자가 이제 국내에 있는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한테 팔 권리를 줘가지고 하는 경우는 해외 위탁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하죠. 네.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위탁이란 건 그럼 대표님 생각할 때는 모든 사이트가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든? 도매 사이트는 다 되지 않아요? 도매 사이트가 이제 위탁의 개념으로 가져오는 거가 될 거고, 네. 구매 대행은 어때요? 구매 대행은 해외 거니까 뭐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이제 권리를 안 받고 대신 사주는 거니까 네. 모든 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이트는 대신 사주는 게 구매 대행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국내 위탁도 있는데 그럼 국내 구매 대행도 있지 않을까? 국내 구매 대행? 국내 구매 대행은 잘 혹시 국내 구매 대행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국내 구매 대행.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구매 대행은 유명한 게 한 개가 있어요. 코스트코 구매 대행.
아, 코스트코랑 이케아 구매 대행 같은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 예, 코스트코 구매 대행. 그쵸. 들어봤어요. 코스트코 구매대행 들어보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코스트코 구매대행이라는 게 국내에 옛날에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네. 그 유명하신 유튜버도 계셨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걸로 해가 장사가 된다. 이분들 하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컴퓨터 화면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아, 여기 네이버. 저희 네이버. 처음이니까 라이브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네이버 네. 들어가서 여기에 코스트코. 코스트코. 트- 코스트코. 예. 여기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구매대행, 저기 쇼핑 탭으로 들어가 보세요. 쇼핑. 예, 쇼핑 탭. 쇼핑. 예, 들어가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죠? 코스트코 지금 구매 대행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신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막 여러 개 보여요. 여기 보면은 이제 코스트코가 바로 코앞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 이분들은 코스트코에 있는 상품을 대신 사주는 걸로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 사람. 근데 이 빅파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빅파워도 있고 밑에 보면 프리미엄도 등급도 있는데 한 달에 2억 이상 파시는 것 같은데 코스트코 물건으로. 예, 프리미엄도 와. 있고 많이 보이죠. 예, 코 망가지상이 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프리미엄이니까. 예, 전체 상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네요.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죠. 예, 여기 적혀 있죠. 예. 일단 이게 형성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죠. 코스트코가 국내에 막 완전 뭐 지리적으로 생각 편의점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많이 없죠. 예, 몇 개 없잖아요. 네. 지리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힘든 곳도 있고 코스트코에만 파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코스트코 안에 있는 브랜드 상품들인 것도 아실 네. 거고. 예. 그래서 이 상품들을 그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쇼핑몰 다 까도 돼요? 그냥 뭐 재밌네요. 같이 한번 보는 거죠. 네.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잠시만 주실래요? 네. 여기 코스트코 6% 돼 있잖아요. 네. 이거 14,590원으로 돼 있는데 네. 실제 코스트코 가면 이거 막 8,000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럴 수도 정도 있어요? 그 아, 그 정도 안 정도는 돼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이 가격 자체가 여기서는 마진을 그렇게 많이 남기는 쪽은 아니거든요.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이 어때요? 사진이 코스트코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가운데 이제 워터마크도 박혀 있고. 아. 네, 코스트코에서 찍은 사진이죠. 지금 프리미엄 스토어거든요. 잘 구경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요건 좀 꾸몄네요. 근데 꾸민 사진들을 하나씩 보자고요. 예. 어때요? 그냥 매장에서 예. 올려놓고 찍은 거예요. 예. 그래 보여요. 맞죠? 예. 자, 그럼 이분들은 국내 구매 대행의 대표님 생각할 때 국내 구매 대행에서 제일 위험한 지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위험한 지점. 네, 뭐 지재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도매 사이트가 아닌 다른 몰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진을 다른 사람 걸 우리가 가져와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진에 대해서는 주인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스트코나 이런 곳에 있는 상품들은 브랜드 상품이니까 예.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겠죠. 예. 올리면은 노출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재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직접 찍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직접 사진 찍으면 지재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쪽 파트에서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거죠. 지재권이거든요. 지재권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아, 지식재산권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상품의 사진을 직접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와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 해외 구매 대행도 해외에 있는 그냥 그 판매자가 올려놓은 그 사진을 가져와서 올리는데, 이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우리 뭐 내용 증명을 받는, 소명을 받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때 이제 보통 우리가 받게 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상표권이랑 이미지 저작권. 예. 자, 상표권에 대한 것 혹시 지재권 받아보셨어요? 저는 지재권 받아봤습니다. 지재권도 받아보고 얼마 전에 처음으로 경찰서도 가봤습니다. 경찰서 가셨어요? 갔는데 네. 뭐 무혐의 같은 거 나와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냥 썼어요? 다른 사진을 썼는데 네. 일단은 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왜냐면 이런 것들로 해서 남의 돈을 빼먹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경찰들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협의 같은 거 하지 말고 돈 달라는 거 돈 주지 말고 그런 업체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제가 상담했던 분은 경위셨는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 그 가격한 분은. 예. 그렇군요. 어쨌든 대표님도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시죠. 그렇죠. 브랜드 상품을 팔고 있죠. 저도 뭐 수동 등록해서 대량도로 했기 때문에 뭐 자주 있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 정도 그런 연락을 받았고 지재권 연락은 최근에는 안 받는데 예전에 처음 대량도 시작했을 때는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이버나 쿠팡에서 정품 소명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았죠. 그렇군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들이 이 권리로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권리로 대표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네. 대표님은
팔 때 정품을 판매를 하시죠. 당연히 정품을 팔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얘기로 대표님한테 이제 내용 증명이 왔을 거예요. 아, 상표권은 정품을 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이미지 저작권은 남이 찍어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죠. 예. 정리하면 그거예요. 보통 이제 상표권은 정품을 팔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이미지 저작권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 구매대행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님이 보시면 그쪽은 이제 브랜드 상품인데 그 브랜드 상품을 사진을 이제 바꿔가지고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 지적권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는 방식. 아, 이미지 저작권을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대량 등록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30분은 이제 밑밥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등록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알려주시는 건가요? 무재고를 대량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좀 탑재하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스키마는 좀 형성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사실 지재권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왜 뭐 제품 없는 상품을 대량 등록을 할 수 있냐라는 사실 궁금증이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량 등록을 돈 벌 수 있는 범위는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이제 그 지재권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보면은요. 국내 위탁. 뭐 이건 사실은 근데 노브랜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국내 위탁에 있는 상품들은 사진을 우리가 이미지 저작권을 받아서 쓰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도 아시죠? 쓰면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거. 쓰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써도 된다고 했는데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자, 해외 구매 대행은 일단 해외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막 가져와서 써도 되는가?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다 걸릴 건데. 네. 해외에 있는 이미지 저작권자가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누군가가 물건을 만들려고 이제 사진을 만들었어요. 네. 찍었어요. 네. 그 찍은 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판단 말이에요. 네. 팔면 이제 국내 지마켓이나 이런 데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영국에 있는 사람이 네. 국내에 있는 그걸 보고 문제 제기를 할까요? 문제 제기 안 하죠. 모르죠. 자기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렇죠. 할 확률이 낮겠죠. 저희 제품을 뭐 영국이나 독일에서 팔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냥 몰에 있는 것들을 그냥 긁어 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품 판매는 필수고요. 네.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코스트코 했던 분들은 다 코스트코 안에서 사진을 찍은 것들만 올리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재권 문제를 해소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있는데, 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국내 부산에 있는 아울렛에, 동부산 아울렛에 가가지고, 네. 구찌 매장을 한번 가서 이제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었죠. 네. 한 600만원 정도 제가 구찌에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네. 그걸 다시 보냈죠. 무료 반품을. 아, 반품하셨네요. 네, 반품 다 했어요. 그 방금 좋은 꿀팁 나왔습니다. 그 사진 찍어야 필요하다 하면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물건 사서 사진 찍고 일주일인가 2주일 안에 반품하면 되죠. 아울렛은 일주일이었던. 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뭐 지금도 나가고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국내 구매대는 보통 이제 지리적으로 조금 많이 없는 마켓들, 뭐 예를 들어서 동부산 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구찌는 아울렛에 있는 상품들은 아울렛이 국내에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게 또 백화점도 있을 거고, 코스트코나 이런 애들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케아도 전국에 많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할 수 있겠죠. 아,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가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기에는 시간 걸리는 사람들이 배송비 주더라도 또 비싸더라도 사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뭐 제 수업 이 무료 강의를 듣고 나서 뭐 바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팁을 활용해서 뭐 프로그램을 안 쓰더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지재권에 대해서 좀 감이 잡혀요. 상표권이라든지 이제 이미지 저작권이라든지 아 이건 이렇게 해소하는 거구나. 아 이게 이렇게 굴러가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남의 사진을 쓰려면 도매 사이트 거나 해외에 있는 사이트는 그냥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범위는 이 두 가지.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 있는 특정 사이트를 가져온다면 사진에 대한 것들은 약간 좀 해소를 해주면은 편하게 팔 수 있다.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복잡해 보이는 이 용어들이 그 지재권 두 개 중에서 상표권은 내가 정품을 팔면 문제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 저작권은 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불법으로 갖고 오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직접 쓰던지 해외에 있는 이미지는 또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 방식별로 이제 또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게 이제 수동 등록이랑 반자동 등록이랑 대량 등록 싫어하시죠 이런 단어들. 네, 저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수동 등록, 파이 대표님은 반자동이랑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 의존하시는 분, 저는 그냥 본인의 노동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수동 등록으로 하고 있어서 이해를 가실 겁니다. 네. 저도 수동 등록을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수동 등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수동 등록을 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노출을 올려야 되니까. 근데 내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전 무조건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품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본질이 있어요. 많이 올려야 되는 거에 본질이 있다 보니까 반자동이나 대량을 통해서 최대한 양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반자동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상품명을 가공을 무조건 해야 되고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는 선택적으로 가공을 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게 전 반자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량 등록은 아예 가공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게 수동 등록은 카테고리, 상품명,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브랜드, 재질, 제조국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량 등록은 카테고리만 설정하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상품명에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를 좀 해놨죠. 네. 자, 여기에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대표님 아실 거예요. 제일 노출의 중요한 무조건 상품명이죠. 상품명을 그렇죠. 잘 지어야지 어떻게든 상위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대량 등록에서 상품명에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상품명 그대로 상품 등록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단어 써도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대량 등록을 한 프로그램을 쓰니까 상품을 고를 수가 있죠. 어떤 상품을 가져올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상품을 가져올 때 이거 두 가지를 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노브랜드 상품이 있고 브랜드 상품이 있어요. 노브랜드라는 게 브랜드 없는 상품은 노브랜드라고요? 그렇죠. 노브랜드 상품은 브랜드가 없는 상품들이고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이죠. 브랜드 상품을 만약에 소싱할 경우에는 대표님 아시죠? 키워드 중에서 제일 경쟁 강도가 좋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죠? 당연히 브랜드죠. 뭐 샤넬, 나이키, 뭐 몽클레어 이런 것들은 다 실제 브랜드니까. 그렇죠. 뭐 그 키워드만 넣어도 유입이 많이 되죠. 예전에 제 청바지 팔 때 그거 해봤어요. 뭐 저 리바이스도 넣어봤고 그 있잖아요. 그 일본 중에서 유명한 뭐예요? 옷 저렴한 옷. 일본이요? 일본 워낙 브랜드가 많은데. 그 우리나라에도 엄청 유명한 데 있죠. 1조 이상 매출냈던데. 1조 이상? 예, 웬만한 사람들 많이 입고 다니는. 유니클로. 유니클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유니클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도매국에 있는 청바지였는데 확실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유니클로 한다면 옆에다가 영어로 X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아니다. 유니클로 X라고 해서 이제 트래픽을 좀 먹은 적이 있죠. 검색량을 좀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웠습니다. 그렇죠. 유니클로는 단어 하나 썼을 뿐인데 그걸로 유입이 막 이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상품명을 가공을 안 해도 되는 상품을 찾을 건데 대표님이면 노브랜드 상품 할 거예요? 브랜드 상품 할 거예요? 뭐 돈이 되는 상품을 해야죠. 브랜드 상품은 그냥 올려도 유입이 잡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품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유입에. 그렇죠. 상품명을 바꾸는 이유는 유입을 조금이라도 더 바꾸려고 우리가 중소형 키워드 찾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딴짓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방금 생각났거든요. 이야기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노 브랜드 제품을 파실 거예요. 브랜드 없는 제품. 도매국에 들어가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브랜드 없는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선풍기. 당연히 이름 없는 제품 팔겠죠. 그 다음에 뭐 양말, 그 다음 속옷,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손톱깎이. 어떤 제품이든 뭐 쌀통이든 뭐 캐리어든 다 브랜드가 없는 상품을 초보분들을 파세요. 그러니까 유입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든 중소형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노출되기 위해서 뭔가 점수를 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브랜드 제품은 그런 노력이 필요 없네요. 그냥 브랜드 자체가 상품명이고 상품명 자체가 이미 유입을 만들 수 있는 키워드니까. 그렇죠. 브랜드 상품을 내가 정품 상품을 소싱을 해서 올리는 순간 태생이 다른 거예요. 상품 자체 태생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노브랜드를 팔기 때문에 브랜드 없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상품명을 가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 하지만 브랜드 제품을 팔면 상품명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다. 전 대량 등록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량 등록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된다. 그냥 올려도 되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 출발이 브랜드 상품인 거예요. 그럼 브랜드 상품은 그냥 올리면 다 팔려요? 브랜드 상품은 생각보다 노출이 정말 잘 돼요.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모르겠지만 노출이랑 유입은 된다. 그렇죠. 브랜드 상품과 이제 품번이 적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가격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 가격 범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판매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최저가에 대해서 이제 보통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건데 최저가는 또 다른 또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저가로 우리가 안 올려도 팔린다는 건 우리는 알거든요. 브랜드 유통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대량 등록에 제가 상품명에다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요거는 브랜드 상품 소싱하면 된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 상품이냐 노브랜드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럼 결국 브랜드 상품은 태생이
예, 상품 자체에 브랜드 키워드가 박혀 있으니 얘는 가공할 노력을 현저히 줄여도 된다라는 거죠. 대표님 아시죠? 이런 거죠. 재고 상품을 살 때도 브랜드 상품을 사는 경우랑 노브랜드 상품을 사는 경우 완전히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서 파는 것도 네. 대표님 그 병행 수입도 해보셨잖아요. 명품 병행 수입도 해보고 네. 그 백화점에 있는 리셀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명품 병행 수입한 상품들은 대표님 거기다가 광고를 하시나요? 광고 안 했어요. 제 샤넬, 에르메스, 아미, 메종 키친에 네. 몽클레어 팔 때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은 광고를 안 해도 어때요? 안 해도 누군가가 클릭해서 들어와서 필요하신 분들 사더라고. 선물 같은 용도로. 그렇죠. 가격이 또 최저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 최저가 아니었어요. 마진 듬뿍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잖아요. 그게 브랜드의 힘이거든요. 노브랜드 상품은 대표님 어떻게 해요? 양끝 안에 뭐 저 상품명 잘 짓고 상세 페이지 안에 후킹 넣고 뭐 SEO 최적화로 맞춰서 어떻게든 노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상품명 자체에 우리가 넣을 게 없어요. 브랜드 자체가. 그 심지어 내 브랜드라고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 브랜드는 아시잖아요. 내만 알고 있는 브랜드. 그렇죠. 그냥 모래예요, 모래. 네. 예,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길거리 있는 전봇대 같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다 이제 돈을 발라가지고 네. 네, 이제 돈보다는 나의 시간과 노력들을 붙이는 거죠. 광고를 막 붙여가지고 그 광고비가 실제로 나가잖아요. CPC 그렇죠. 광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어째 노브랜드 키워드는 띄워가지고 브랜딩이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재고에서도 똑같거든요. 브랜드 상품이냐 노브랜드 상품을 건드리냐. 노브랜드 상품을 건드리는 순간 가공을 안 하면은요 노출이 현저히 줄어든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브랜드 상품은 보통 반자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브랜드 상품은 대량 등록을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냐면 그럼 브랜드 상품을 내가 올려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내 브랜드 상품 올렸는데 이게 최저가가 아닐 거야. 나는 어차피 누군가한테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 마진을 붙여야 되는데 최저가가 아닌데 팔리겠어?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최저가 아닌데 팔려요? 대표님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네. 일단 팔리거든요. 네. 팔리는 이유는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판매자 위주의 마켓에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판매자를 좀 지원하기 위한. 예, 자연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냥 고객들한테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다 가져다 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저가로 안 올렸지만 고객들한테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여기 초보분들이 상품 등록했는데 주문 들어왔다고 하는 게 리뷰도 없고 가격도 비싼데도 이제 알고리즘이 한 번씩 상위로 노출시켜 주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최저가 상품에 대해서 집착을 한 판매자들은요. 네, 우리는 최저가를 계속 집착하는데 생각보다 구매자들은요. 최저가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저도 물건 살 때 최저가 예전에 샀는데 지금은 잘 안 삽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네, 이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또 대표님 싫어하는 얘기, 저가녀, 고가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가녀, 고가녀 정말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중요성. 내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 물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가격이 어때요? 비싸겠죠? 그렇죠. 비싼 상품들이 보통 고가녀 상품이고 싼 상품이 저가녀 상품 이렇게 좀 진짜 러프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대표님은 비싼 상품은 어떻게 해요? 양끝 사보고 리뷰 보고 뭐 나름대로 네이버 검색도 하고 다 해보죠. 엄청 고민하고 가격 비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상세 페이지도 막 열심히 읽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품을 팔까? 선물 포장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것도 보고. 불안하면 톡톡으로도 물어봅니다. 톡톡으로 물어보고. 맞죠? 그렇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고가녀 상품이고, 저가녀 상품은 이제 싼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10만원 내외라고 전 일단 보통 표현하는데, 10만원보다 안쪽. 마우스 같은 거 뭐 얼마 전에 살 때도 13,900원짜리는 그냥 사버리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뭐 비슷비슷할 것 같고 뭐 큰 금액 아니고 해봤자 1,000원, 2,000원 차이 날 것 같으니까 사버리는 겁니다. 우린 알아요. 그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내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걸요.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비슷한 제품들이어가지고. 모든 상품을 최저가로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최저가로 사야 될 건 경우가 가격이 좀 비싼 경우고 내 눈앞에 그냥 바로 떠 있는 거 사버리는 게 속 편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내 눈앞에 왜 떴겠어? 아, 얘가 좋으니까 떴겠지. 맞아요. 믿을만하고 리뷰가 1000개 정도면 뭐 바보들이 산 것도 아니고 다 내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샀으니까 믿고 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저가녀 상품을 이런 이 이론이 있고 실제로 이것이 돌아가는 거는 장사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적어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최저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상품 일단 올리면은 그러면 10만 원 이하 정도는 저가녀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최저가라고 사는 게 아니라 살만한 제품이면 산다. 그렇죠. 네. 보통 가격 비교하고 하는 게 1시간 걸리면은 그렇잖아요. 그 뭐 5,000원 싸게 살려고 내가 1시간 동안 본인 시급이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하실 텐데 뭐 30분 찾으면
뭐 손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적어놨어요. 네. 네. 많이 물어보셔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 파이 대표님의 지로는 최저가여서 사는 게 아니다. 무조건 사람들 최저가만 찾는 게 아니라 저관여 상품이면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사니까 최저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거를 이 저관여 고관여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넘길게요. 예. 그래서 이제 수집 사이트 생애주기 이론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량 등록을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효과가 있고, 브랜드 상품을 찾아야 되고, 그냥 브랜드 상품을 찾아서 올리면은 왜 팔리는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브랜드 상품 어떻게 살 거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돈 벌어요? 일단은 수집 사이트를 찾아야죠. 예, 브랜드 상품을 싸게 판매하고 있는 가격, 재고, 배송이라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빨라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가격, 재고, 배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싸고, 네. 예, 재고가 있고, 배송이 빠른 네. 그런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은 우리가 소싱해서 그냥 올리면은, 그냥 양쳐서 올리면은 어느 정도 팔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다. 대량 등록하기 좋은 사이트다. 맞아요. 네. 예. 그런 사이트라는 거죠. 수집 사이트 생애주기 이론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량 등록을 할 때 사이트를 우리가 보통 찾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경험했던 건 처음에 이제 사이트 찾고 약간 준비 과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대량 등록으로 상품 올리려면 수집과 전송이란 걸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한 일주일 정도 세팅을 하고 상품을 밀어 올리잖아요. 네. 대표님도 경험해 오셨겠지만 그렇게 올리고 나면은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매출 일어나죠. 막 일어나잖아요. 네. 정확한 지점을 내가 집으면은 네. 수집 사이트 좋은데 찾으면은. 근데 그러고 나서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마진 싸움 하다가 주문 안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이트를 찾으러 가야죠. 새로운 브랜드. 그렇죠. 그렇게 사이트 하나가 망가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전 실제로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처음에 막 매출이 많이 나오고 마진율도 높게 가져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저 같은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이 사이트가 망가져요. 그럼 또 다른 사이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량 등록은 본질이 사이트를 찾아야 돼요. 아, 사이트. 네. 사이트를 어떻게 찾나요? 좋은 사이트를 찾는 방법은 브랜드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 브랜드 상품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싸게 파는 곳들 그러면 위주로. 브랜드 제품을 파는 사이트 중에서 네. 재고를 가지고 있고 배송이 빠르고 가격이 네이버나 쿠팡보다 저렴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입점한 마켓에 뿌리면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네이버. 단기간에. 그렇죠. 잘 찾으면은 진짜 매출이 엄청 나오죠. 매출 엄청이라는 게 대표님 경험상 진짜 좋은 사이트 찾으면 한 사이트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와요? 월 매출 기준으로. 한 사이트 대표님한테 그 한 사이트 알려드렸는데 대표님 매출 3억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저 4개월 만에 이 대량 등록으로 해서 월 매출 3억 3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량 등록 뭐 끝물이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그 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수동도 하고 대량도 하고 있는데 대량 등록은 또 하나의 좋은 쇼핑몰 셀러들의 무기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하나 공유해드렸는데 제가 찾은 거 해보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이트.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재고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재고는 있고 배송도 빠르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싼 제품 사이트를 찾았거든요. 거기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조금 한 2만 개 내외로 끌었는데 그래도 매출이 지금 2만 개라고 하면 사업자 2개로 했던 건데 만약에 사업자를 4개로 하게 되면 매출이 2배 되면 그 사이트 하나만으로 월 매출이 1억은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브랜드 상품이라서 가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순이익은 3억이 아니고 네. 매출이 3억이었고 순이익은 이제 사람마다 순이익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게 세금을 떼는 사람도 있고 인건비나 관리비나 여러 가지나 금융 비용을 빼시는 분 그리고 안 빼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마진을 보통 15%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죠. 역산으로 3억 정도 매출에 마진이 15%다.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이것저것들이 들어가면 많이 벌면 한 2,500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20% 보통 15에서 25%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엄청 좋게 이야기하기에는 뭐 매출 3억이고 마진 15%면 4,500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버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숫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하고 정말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2,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대량 등록 진짜 찾기 해서 이렇게 3가지를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지금 대량 등록이라는 키워드를 치면은요 나오게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네.
위탁 판매라 적혀 있으니까 위탁은 결국엔 국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국내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피드고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시고 뭐 도매국이나 뭐 이런 네. 오너클랜이나 이런 쪽에서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네. 대량 등록은 이제 무가공의 시대가 가고 음. 이제 가공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 왜 그런지 알거든요. 왜요? 도매 사이트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집 사이트 생애주기 이론상 망가지기 시작한 사이트들이에요. 이 이론은 이제 뭐 수업 때 하는 내용이긴 한데 4단계론이거든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3단계 정도 되면 이제 반자동이 등장해요. 어려워요. 알겠어요. 예. 그 3단계 정도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긁다 보면요. 이 사이트가 이제 많이 긁으니까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도매국 스피드고 있잖아요. 그 도매국 스피드고 같은 경우도 처음 끌은 사람은 매출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근데 1명, 2명,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끌다 보니까 마진율 1%에도 0%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매국에 있는 스피드고를 가지고 판다는 거는 한 5,000명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가지고 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기 힘든 것처럼 이런 이제 좋은 사이트를 찾더라도 경쟁자가 계속 생기면 이제 죽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량 등록으로 이제 그 도매 사이트를 긁던 분들은 요즘 이제 반자동을 해야 된다. 상품명 정도는 만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쪽이고요. 두 번째는 수집 사이트가 정해져 있는 대량 등록. 이제 주로 프로그램 파시는 분들이 목소리 빠르죠. 프로그램을 파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대량 등록이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사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타오버거나 이런 거 보통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이제 긁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를 하면 이제 그분들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그냥 클릭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이커머스 페어 같은 데 갔는데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파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판다라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엄청 저가로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럼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데 팔 때 똑같이 그냥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상품명을 수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거치대를 막 990원을 팔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좀 비싸게 팔고 싶으면 핸드폰 거치대라고 하게 되면 잘 파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다 리뷰 9,999가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핸드폰 거치대를 조금 상품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뭐 벤츠, BMW, 뭐 프리미엄, 핸드폰 거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명을 수정하는 거를 이제 반자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상품명과 이제 대표 이미지 정도 고쳐주는 그 정도 작업을 반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집 사이트 정해져 있는 대량 등록을 보통은 많이 봐요. 왜냐면 결국엔 우리는 대량 등록을 할 때 프로그램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프로그램을 쓸 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보통은 이제 사이트가 몇 개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들어와서는 그 사이트에서만 그냥 긁을 수 있는 툴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실내 낚시터라는 표현을 좀 써요. 네. 뭐냐면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고기 쏟아 놓은 다음에 사람들 와서 이제 한 명씩 낚시를 하는데 그냥 정해져 있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막 낚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물고기 잡기 힘들겠네요. 점점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탁 잡고 잡았는데 잘 안 잡혀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겠죠. 사기네. 네. 물고기 없는데 계속 물고기 있는 줄 알고 계속 찾고 있겠네요. 사기네. 그러니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면 사이트 한두 개 정도 연결해 놓고 이렇게 사람 모으면요. 처음엔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람이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사기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형태로 사이트가 수입 사이트 생애주기 이론에 맞춰서 없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대량 등록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수집 사이트를 소싱하는 대량 등록. 내가 수집 사이트를 찾는 대량 등록. 그러면 결국 수집 사이트라는 거를 찾는 거는 내가 어떤 사이트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써야죠.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드물어요. 그럼 만약에 해외 뭐 독일에 있는 뭐 루이비통 같은 거 또 갖다 팔아도 돼요? 되죠. 근데 문제는 독일 루이비통은 이제 루이비통에 있는 상품을 가져오려면 루이비통 코리아가 있으니까 아닌가? 그것도 있지만 근데 루이비통 코리아에 그러니까 루이비통 코리아에서 주문해 보셨잖아요. 없는 네. 상품들 많잖아요. 없죠. 네. 뭐 해외에서 만약에 그 사이트에서 재고가 있다면 가져올 수 있죠. 맞아요. 대량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돈을 버냐 안 버냐인데 대부분 프로그램을 파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프로그램 팔다가 망했거든요. 위투머니라고 나왔는데 뭐 사용하다가 그냥 망했고 파이 대표님도
더망고를 돈 내고 쓰시는 분이지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시거든요. 대부분 오해하세요. 더망고를 개발하신 분이죠. 이분도 돈 쓰고 있는 분이고 저도 그냥 일개 사용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수집 사이트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알리만 가져올 수 있고 1688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트든 국내든 해외든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량 등록, 그 수집 사이트를 소싱하는 대량 등록을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이 수집 사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국내에 지금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돼요. 예, 보통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게, 그 뒤에 있는 건 좀 비싼 것들 막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건 쓸 수가 없어서. 첫 번째가 이제 더망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코스모스, 세 번째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서 과장님이 개발하는 거.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아시잖아요. 프로그램 처음 만들면. 오류가 많죠. 그래서 뭐 코스모스나 그 더망고 같은 경우에 거의 10년 정도 된 프로그램이니까 오류는 조금 많이 잡은 상태라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수집 사이트를 소싱하는 대량 등록을 하는 게 저는 대량 등록. 그러면 국내에는 수집 사이트를 내가 직접 찾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3개밖에 없나요? 그 외에도 있는데 그 너무 비싸고. 네. 그냥 실제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 네, 그렇죠. 몇 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 정도지. 이게 진짜 많이 쓰는 건 더망고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내용은 이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까지 준비를 했고. 네.